오석근 위원장님을 모시고 별사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너는 놈하고 다시는 안 보겠다고 이제 그냥 헤어졌죠. 근데 잘 만드셨던가 봐요. 단편 영화로 상도 받고 그러셨던데. 봉준호 감독도 저희 한국영화 아카데미 출신이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영춘입니다. 오늘 김영춘 TV는 오석근 위원장님을 모시고 별사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오석근 위원장님은 영화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영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오 위원장님은 61년 부산 출생입니다. 부산 동인고등학교, 동아대학교 졸업하셨고요. 91년에 내 멋대로 해라라는 장편 영화로 데뷔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이 영화밖에 못 봤다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101번째 프로포즈. 오석근 감독님한테 항상 이름 붙는 그 영화가 101번째 프로포즈 같습니다. 그 영화 저도 본 적이 있는데, 그리고 2004년에 연애는 미친 짓이다 라는 영화를 찍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영화 감독보다는 제작이나 국제영화제나 이런 쪽에 현장 제작 및 일종의 행정 이쪽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는 부산영상위원회 운영위원장을 지내셨고,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 영화 전체로 보면은 영화 행정의 책임자라고 할 수 있죠.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3년간 임기를 마치셨습니다. 지금은 다시 부산에 돌아오셔서 부산국제영화제의 아시아 컨텐츠 필름 마켓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위원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오석근 위원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석근입니다. 우선 우리 존경하는 김영춘 의원님이 진행하시는 유튜브에 출연하게 돼서 사실은 영광이고, 그리고 어젯밤에 의원님 앞에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조금 설레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의원님과 같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저도 사실은 기쁩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간단히 인사 좀 해주십시오. 부산이 영화의 도시로서 우리 부산 시민들이 많이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영화가 부산국제영화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기까지 커졌는데, 아직까지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부산의 영화가 과연 부산의 지역 경제라든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또 진짜 부산 영화 산업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많이 우려도 하시고 또 걱정도 하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부산 영화제를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한번 그림을 그리고, 또 거기에 우리 김영춘 의원님도 많이 힘을 보태주시라고 봅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은 부산이 정말 영화의 도시로 가는데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영화 이야기는 부산 영화 이야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우선은 영화 일관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문화예술 장르 중에 우리 국민들이 가장 친근하게 느끼고 가장 또 쉽게 접근하고 또 많이 소비하는 문화예술 장르가 바로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 국민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문화예술 장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오 위원장님의 살아오신 이야기, 또 영화에 입문하게 된 이야기, 이런 이야기도 우리 젊은 특히 청년들, 또 영화를 그냥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어떻게 영화인이 되어볼 수 있을까?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좀 좋은 귀감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위원장님은 부산 동인고등학교 졸업하셨는데요. 그 시절에 어디서 제가 인터뷰를 봤는데, 동인고등학교에서 영화 배우 이름을 가장 많이 하는 학생이 우리 오 위원장님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고등학생 시절에 학교 공부보다는 영화 보러 다니고 영화 배우나 영화 감독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공부하는 데 더 혈안이 되어 있었던 그런 불량 학생이 아니었나 싶은데 어땠습니까? 그렇죠. 하루는 공부는 안 하고 영화만 보러 다니고, 지금의 이제 K-팝이 전 세계로 열광을 하고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어떤 미국 영화 문화에 있어서 한참 젖어 있을 때니까 공부 안 했습니다. 근데 공부 안 하는 학생도 여러 종류인데 우리 오 위원장님은 이제 주로 영화에 더 빠져 계셨다. 그 점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로 어떤 배우를 좋아하셨죠? 저는 진짜 그 미국 여배우한테 완전히 꽂혔어요. 엘리자베스 테일러라고 하는 여배우. 하다 보니까 이제 배우를 알게 되고 영화를 알게 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영화에 결정적으로 입문하게 된 부분은 사실은 제 친구 때문에 알게 된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저는 말 그대로 하루는 공부는 하고 이제 영화 배우만 이름만 알고 있었는데 제 짝지가 내가 아는 유치원 동기가 있는데 걔도 그 학교에서 짱이다. 제 짝지 집에서 이제 만난 거죠. 꽤 만나가지고 그 친구하고 같이 이제 처음으로 영화 배우 배틀이 붙은 거예요. 누가 더 영화 배우를 많이 그렇죠, 그렇죠. 이 영화 봤냐 안 봤냐? 뭐 그렇죠. 제가 아는 것은 미국 영화뿐인데 어쨌든 그 친구가 저를 보자마자 1895년을 아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1895는 알 리가 없죠. 영화 제목인 거죠. 네. 그게 아니고 영화가 처음 만들어진 해예요. 최초 영화 필름이 만들어진. 그렇죠. 영화가 처음 만들어진.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묻는 건 차원이 다른 영화 배우 이름 아는 게 아니라 걔는 뭐 역사를 알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10분 있다가 제가 그런 놈하고 다시는 안 보겠다 하고 이제 그냥 이제 헤어졌죠. 이제 고 김지석 프로그래머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아주 고생 많이 하시다가 아깝게 세상을 떠나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그 친구가 영화제를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79학번인데 이제 그 당시에 부마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학교에 장갑차도 있고 이래서 학교를 못 갔어요. 역사의식이 저한테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놀러 다니면서 저는 이제 동아대학교의 영화예술연구회라고 매일 거기서 그냥 영화 보고, 지금도 부끄러운 게 그 당시에 이제 동기들이나 선배들은 이 남포동에서 데모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그냥 극장 가가지고 영화나 보고 있었고, 이런 정신없는 학생이었죠. 그러다가 부산대학교에 이제 영화연구회라는 서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2학년 때 회장이 되면서 부산대학교 영화연구회 회장단하고 만나자 이래가지고 불렀는데, 그때 회장으로서 김지석이라는 친구가 거기 회장으로 나온 거예요. 그 김지석 씨는 부산대학교 영화연구회 회장이 되고, 저는 동아대학교 영화예술연구회 회장이었고, 가뜩이나 그 당시에 기억도 별로 안 좋았는데 또 부산대학교 영화연구회 회장으로 나오니까 도전의식 뭐 이런 붙었죠. 이렇게 해서 벌써 40년 가까이 우정을 나누면서 그 친구가 부산에 영화제를 만들겠다. 그 이야기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영화제 이야기할 때. 그렇게 해서 폭풍노도의 대학 시절 영화와 함께 보내셨네요. 그렇죠.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이제 그 단편 영화도 만들고 그러셨어요. 네, 네. 근데 잘 만드셨던가 봐요. 단편 영화로 상도 받고 그러셨던데. 아유, 뭐 그냥 부끄럽습니다. 재학 중에 이 단편 영화제 동백상 받고 그러는 게 재학 중인 거죠. 그렇죠. 그게 지금 부산 단편 영화제의 전신인 부산 동백영화제라고 있었어요. 나름 우리나라의 단편 영화제로서는 권위가 있는 영화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부산은 영화 쪽에 있어가지고 나름 인프라가 좀 갖춰졌어요. 우리나라 최초로 영화평론가협회도 부산에서 만들어졌고, 부일영화상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부산에서 만들어졌고, 이런 것들이 부산 나름대로는 좀 인프라가 갖춰졌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현대적인 영화관이 만들어진 것도 부산이라면서요.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부산이 한국 영화의 출발지다. 85년에 프랑스 문화원 단편영화제 대상을 받으셨는데, 이거는 졸업하고 난 뒤입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그 부산에서 영화를 공부하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 영화에 관한 책도 없었고 또 영화를 전공하는 학교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전문적으로 영화를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경성대학교 앞에 프랑스 문화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문화원 원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시네클럽이라는 걸 만들고, 거기서 부산 영화의 제작의 어떤 그 단초를 거기서 만들었죠. 그러던 차에 경성대학교에 연극영화과가 생기고 거기에 그 영화상도 만들어지고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왜 자꾸 연도를 물어보는가 하면은 오 위원장님이 영화를 직업으로 이렇게 결심하신 게 언제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동아대학교 축사과인데 축산과를 간 이유가 저희 아버님이 마더로스세요. 근데 이 어른이 그 배를 하도 오래 타시다 보니까 육지 생활이 그립고, 그 당시에 축산 장려 정책도 하고 그러던 차에 저보고 목장을 하자라고 아버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했을 때,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목장 하자고 저한테 들린 게 아니라 엘리자베스 테일러 나왔던 자이언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그 목장 이야기죠. 그 자이언트의 제임스 딘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제임스 디처럼 목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학교에 들어갔죠. 축산과에. 그래서 공부를 안 하고 영화 동아리를 하면서 점점 영화에 빠져들면서 대학교 2학년 때는 영화인이 되겠다라고 사실은 마음을 먹었습니다. 참 이렇게 꿈을 그렇게 꾸고 도전하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걸 제가 오 위원님 사례 보면서 깨닫는데 20살 무렵에 내 평생 영화를 업으로 삼고 살겠다 결심하고 그 길로 달려가신 겁니다. 그래서 단편 영화를 만들고 또 그걸로 상도 받으시고 졸업 이후에도 계속 그 도전을 하시다가 본격적으로 영화 공부를 제대로 해보자. 영화학과나 이런 건 안 나오셨으니까 그 이전에는 영화학과들은 대부분 다 서울에 있는 거죠. 영화 공부를 하자고 마음 먹고 가신 데가 바로 영화 아카데미죠. 영화 아카데미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영화 아카데미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영화 사관학교고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국립영화학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나라에서 돈을 줘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제 그 학생들이 거기서 영화를 찍게 해주는 거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12명의 학생을 이제 뽑았죠. 그러니까 제가 다학인데요. 그래서 12명의 학생을 뽑는데 어쨌든 거기를 가고 싶은데 불안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운 좋게 이제 입학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영화 아카데미를 다니기 시작을 했죠. 1년 내내 영화만 찍고 영화하는 사람들만 만나게 하고 동기들하고 영화 이야기만 하고 저로서는 이제 그 1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제 인생을 완전히 영화 쪽으로 가게끔 하는 어떤 계기가 이제 거기서 이루어진 거죠.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영화만 공부하고 찍고 작업하고 그랬던 시간이네요. 그때 영화 아카데미를 졸업한 분들 앞뒤로 소개하면 알만한 분들 많이 계시죠? 사실은 한국영화 아카데미를 졸업한 사람들이 지금 한국 영화를 이끌어왔고 지금도 이끌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봉준호 감독도 저희 한국영화 아카데미 출신이고, 그 다음에 허진호 감독이라고 8월의 크리스마스 만든 사람도 저희 한국영화 아카데미 출신이고, 도둑들 전우치 만든 최동원 감독도 한국영화 아카데미 출신이고, 혹시라도 여기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영화를 전공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강력하게 국립영화학교인 한국영화 아카데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석근 위원장님의 영화 입문기를 지금 들어봤습니다. 영화를 여러 편 찍으셨는데 그 중에서 제일 내 대표작이야 하고 아끼시는 영화가 있다면 어느 영화를 꼽으시겠습니까? 누구든지 간에 자기가 만든 작품은 뭐 자기가 하는 애기 때문에 그 어느 작품이 뭐 낮고 작고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그 작품이 화려하게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거나 또 작품성으로 인정을 받지 않았더라도 저한테 있어가지고는 다 소중한 작품이지만은 어쨌든 저로서는 백안번제 프로포즈는 철저하게 기획된 작품이었어요. 말 그대로 상업 영화로서 이제 데뷔를 제가 다시 이제 하게 됐는데 나름대로 좌절을 느꼈어요. 로맨틱 코미디를 나한테는 맞지 않는데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걸 찍고 나서 개봉하고 나서 저는 바로 부산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제 영화를 찍겠다. 그리고 나서 부산 내려와가지고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한 제 친구가 영화제를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나서 5년 동안에 부산영화제 사무국장으로 있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만든 영화가 이제 연애라는 영화인데요. 사실은 저로서는 이 영화를 찍으면서 영화를 찍는 게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영화에 미쳤으니까 돈을 생각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의 어떠한 제 미래를 생각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영화를 찍는 그 자체가 저로서는 행복했고 그게 전부 다였기 때문에 좋게 말하면은 순박했고 나쁘게 말하면은 경제관념도 없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거기에 미쳐가지고 이제 날뛴 거였는데 어쨌든 30대 이제 후반에 모든 것이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닥이라는 것이 어떤 건가를 알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술집에 다니시는 여자의 한 그 삶을 저하고 투영해 가면서 이제 찍은 영화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지막 작품인 연애라는 영화가 저로서는 의미가 있죠. 가장 내 육성이 제일 많이 들어간 영화다.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이제 꼭 보겠습니다. 어디서 찾아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오석근 감독님 영화에 관련된 전반부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후반부는
부산국제영화제와 연결되는 그런 이야기가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어떻게 시작하게 됐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의 그 아주 뭐 좋은 희소식이라고 느낍니다. 크게 그림을 그리고 그걸 크게 드라이브를 못 걸었던 것 같아요. 우는 영화인들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이소.